베이지한 네트워크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고 되게 쉽고 간단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베이지한 네트워크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모델 우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베이지한 네트워크가 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간단한 예제 두 가지 보고 또 베이지한 네트워크의 성질을 잘 설명을 해주는 조건부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알 예제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뭔지 배우기 앞서서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여태 복잡한 확률 모델을 완전히 대수적 계산만으로 구성을 해왔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래프 없이 수식만으로도 이런 모델을 다룰 수가 있지만, 이런 확률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즉 시각화를 했을 때 이를 분석하고 어떤 패턴 및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확률 그래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률 그래프 모델의 장점 몇 가지를 아래에 적어왔는데 우선 확률 모델의 구조를 간단히 시각화할 수가 있고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거나 구상하는 데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들이 다른 노드와 독립인지, 조건부 독립인지 등을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는 복잡한 수식이 숨어져 있지만 그래프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모델 학습과 추론을 더욱더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그래프를 구성하는 요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프는 이렇게 노드들이 있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런 그래프 구조를 확률 그래프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노드가 확률 변수 또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는 이런 확률적인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존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확률 그래프 모델은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개의 확률 변수들 간의 결합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러한 그래프 구조는 결합 확률 분포를 굉장히 작은 조각들의 곱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는 계산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 그래프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베이지안 네트워크고 이게 방향성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는 거는 화살표가 있는 방향 그래프라는 의미이고 방향성은 A가 B에 영향을 준다와 같은 인과관계 혹은 조건부 이존성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르코프 랜덤 필트인데 이거는 방향성이 없는 모델입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보다는 동시적인 상호작용이나 제약 조건 표현에 사용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앞에서 제가 어떤 변수들의 결합 확률 분포를 굉장히 작은 조각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새 변수 A, B, C에 대한 이런 결합 확률 분포를 우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변수들이 이산형인지 아니면 연속형인지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하나를 그려놓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분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그래픽 모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여기 식 한번 봐보면 저희 곱셈규칙, 확률의 곱셈규칙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1번식과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마 다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봐보면 이 우변의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곱셈교체 적용하면 이번 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분해 방식은 어떤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방금 이렇게 여러 조각들의 곱으로 나타낸 이 두 번째 식을 한번 그래프 모델로 나타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 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A, B, C 이 노드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준 다음에 화살표로 이들의 관계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 화살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해당 확률에 조건화된 변수들을 나타내는 노드들로부터 화살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에서 C로
A에서 B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지금 A 변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화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링크가 들어오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아래 그래프와 같고요.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와 B에 대해서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가 이렇게 C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A에서 B로 향하는 링크가 있다면 우리가 A를 B의 부모, 즉 페렌트 노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A의 자식, 즉 차일드 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식에서 이 식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제 좌변은 A, B, C 세 변수에 대해서 대칭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변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앞서 분해를 했을 때 암묵적으로 A, B, C라는 특정 순서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순서를 선택을 하게 됐다면 다른 분해식과 그리고 다른 그래프가 나오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확률의 규칙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 결합 확률 분포를 아래와 같은 결합 확률 분포를 이렇게 우변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한번 같이 봐보면 어떤 K에 대해서든 이 우변에 있는 각 조건부 분포마다 하나의 노드를 가지는 방향성 그래프로 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xk부터 x2, x1 이 노드들이 다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각 노드는 번호가 더 낮은 노드들로부터 들어오는 링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xk는 x1부터 xk-1의 노드로부터 링크가 들어오고 또 x2는 x1으로부터 노드가 들어오고 x1은 링크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는 모든 노드성 사이에 지금 링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연결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모든 링크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같이 보았는데 그래프에서는 이제 링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해당 그래프가 표현하는 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모델을 한번 같이 봐보면 지금 x1에서 x2로 그리고 또 x3에서 x7로 이런 링크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제는 완전 연결된 그래프가 아니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그래프를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한번 직접 나타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각 조건부 확률은 해당 노드의 부모 노드들에 대해서만 조건에 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봐보면 지금 x4 같은 경우에는 x1 그리고 x2, x3로부터 지금 링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화된 변수를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1과 x2와 x3는 모두 부모 노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화된 변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앞에서 본 예시들을 바탕으로 베이전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수학적 정의를 한번 도출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프에 의해 정의되는 결합 확률 분포는 저희가 그래프의 모든 노드에 대해서 그 노드의 부모 노드에 대해 조건화된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의를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PAK는 XK의 모든 부모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노드는 본인의 부모 노드에 대해서만 조건화되어 있고 이런 XK가 0부터 K까지 곱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식은 그래프 모델의 결합 확률 분포가 갖는 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요. 근데 이렇게 베이전 네트워크를 다루게 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수식에서 나온 이 분해는 그래프에 방향 사이클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이클이란 A 노드에서 출발했을 때 다시 A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예시로 보면 만약에 X6에서 X2로 링크가 생기게 되면 지금 X2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X2로 돌아오는 이런 방향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식에서는 이런 모델은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합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DAG라는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Directed Acyclic Graph의 약자로 방향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이 베이전 네트워크가 DAG의 한 종류가 되고요. 이런 베이전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노드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노드와 그로부터 나가는 링크들을 제거하더라도 그 나머지 그래프 역시 여전히 태그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베이전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다들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 베이전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두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앞에서 배운 베이전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베이지안 다항 회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귀 분석 수업 들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 베이전 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이러한 회계식이 있을 때 이때 이 모델의 모수를 정해진 값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정통적인 최소 제곱 회계에서는 이 모수 W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데에 반해서 베이즈 회계는 W에 대해서 사전 확률 분포를 주고 데이터를 관측한 후에는 사후 확률 분포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 1주차 때 학술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이노미얼 또는 뭐 포화속 모델 이런 모델의 모수 세타를 정해진 값이 아니라 관측한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게 이제 베이지안 당 획이고요. 우선 저희가 살펴볼 모델에서 확률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봐야 될 텐데 확률 변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러한 회귀 개수들이 확률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관측된 데이터 t가 됩니다. 이거는 아웃풋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t는 저희가 여기 아래에 또 고정된 파라미터 값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x 값입니다. 이 x 각 입력 xn에 대해서 측정된 출력 값들로 이제 학습 데이터의 관측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확률 변수가 되고 고정된 파라미터에는 x 그리고 입력값 x, 노이즈 분산 시그마 제곱, 그리고 w에 대한 가우시안 사전 분포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정규 분포의 분산의 역수인 정밀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저희가 설정한 이 모델의 회귀 계수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이 알파가 정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알파가 W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확률 변수에만 우선 집중을 해보면 저희가 여기 아래에 있는 고정된 파라미터는 생각하지 않고 확률 변수만 집중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전체 결합 확률 분포는 사전 분포 PW와 그리고 N개의 조건부 분포 TN 기분 W의 곱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그래프 모델로 나타내보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내지게 되는데 저희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우변에서 W가 TN의 부모 노드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W부터 TN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복잡한 모델을 계속 다루다 보면은 이 그림처럼 T1부터 Tn까지 각각을 노드로 따로 그리는 것이 좀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그래프 표기법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수 노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래프 표기법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대표 노드 Tn 하나만 그리고 이 n이라는 라벨이 붙은 플레이트라는 상자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는 이러한 노드가 n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확률 변수만 포함을 해서 식을 써봤는데 이제 고정된 파라미터 값도 한번 포함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봐보면 우변을 봐보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또 알파는 W의 분포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출력값 T에는 회귀 계수의 입력값과 그리고 이 값들과 그리고 분산 시그마 제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정규 세션 발제 때 베이지한 회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 모델로 나타내게 되면 각각의 페런트부터 차일드로 화살표가 잘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W는 알파로부터 링크가 들어오고 있고 또 T에는 XN과 시그마 제곱과 W로부터 이렇게 링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큰 빈원은 확률 변수를 의미를 하고 작은 채운 원은 고정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프에서는 관측된 변수를 노드를 채워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베이지안 회계에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관측된 TN을 바탕으로 W의 사후 분포를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그래프에서 TN이 관측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노드를 채워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W의 값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W는 은닉 변수 또는 숨겨진 변수라고 불리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TN의 값을 관측을 한 다음에는 다항계수 W의 사후 분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즈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확률 변수들만 이용을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나타내지게 됩니다. 아마 그냥 베이즈 정리 이용하면 돼서 다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입력과 X햇에 따른 모델 예측과 T햇을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력과 X햇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관측된 데이터에 조건화된 T햇의 확률 분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앞서 두 장 앞에 있는 요 식에 새로운 입력과 X햇을 추가를 한 모델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다루자면 각 확률 변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지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친 이 앞부분에 있는 식이 요 두 장 앞에 있는 식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학습 과정을 의미를 하고 여기 뒤편에 있는 이 부분이 예측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T에는 이러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네, 네. 네. 아, 여기 관측이 되었다는 게 저희가 우선 여기에서는 랜덤 변수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측된 값이라는 말보다는 출력값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XN이 인풋 데이터고 T가 아웃풋 데이터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회계 모델에서 이 Y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Y는 지금 W의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W가 확률 변수니까 당연히 Y도 확률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제 이 식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우측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여기도 아마 잘 보시면 페런트와 그리고 차일드 노드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새로운 입력과 x 햇에서 t 햇이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기 때문에 즉 예측값 t 햇의 분포를 알고 싶은 것인데요. 저희가 t 햇은 모델 계수 w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w를 모르니까 가능한 모든 w에 대해서 평균을 내줄 겁니다. 즉 마지널라이즈를 해줄 건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식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널라이즈는 아마 다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익숙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컨디셔닝이 아래와 같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베이지안 당회기를 저희가 그래프 모델로 표현을 해본 건데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 이 식 한번 봐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떠한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 모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받는지 잘 알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성 모델을 한번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부분보다 더 수식이 적고 굉장히 간단하고 제가 아이디어만 말씀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생성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생성 모델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률 분포로 묘사를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주고 새로운 이미지도 이제 생성, 즉 샘플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 생성 모델은 두 가지 방향의 사고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forward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생성 방향이고 두 번째가 backward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투론 방향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우선 생성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샘플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이 ancestral sampling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종종 어떤 확률 분포로부터 표본을 생성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ancestral sampling 기법은 그래픽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샘플링 방법입니다. 우선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방향성이 있고 순환이 없는 그래프, 즉 대그에 따라서 분해되는 K개의 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결합 확률 분포 안에 있는 변수들을 부모에서 자식 순으로 정렬을 해서 어떤 노드도 그보다 작은 번호를 가진 노드로 화살표가 가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앤세스트럴 샘플링 기법은 가장 앞에 있는 부모가 없는 변수부터 샘플링을 시작한 다음에 그 값을 기반으로 다음 변수들을 조건부 확률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반복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전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포에서 x1을 먼저 샘플링을 하면 x2 기분 x1에서 저희가 x1 값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x2 햇을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계속 샘플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 변수에서 만약에 1분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전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다 뽑은 다음에 필요한 변수만 남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x2, x4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전체 샘플을 만든 다음에 x2랑 x4만 남기는 방법을 채택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예시로 이미지 생성 모델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객체의 정체, 위치, 그리고 방향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 모델입니다. 이 셋 각각은 독립된 확률 변수이고 이미지는 이들의 영향을 받는 관측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되고 이미지가 관측값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확률 모델을 사용을 할 때는 주로 그래프에서 번호가 큰, 즉 큰 노드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관측된 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번호가 작은 노드들이 잠재 변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잠재 변수의 주요 역할은 복잡한 분포를 단순한 조건부 분포의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ancestral sampling을 이용을 해서 잠재 변수들을 먼저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관측값, 이 이미지를 샘플링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추론 방향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객체인식 문제를 한번 다룬다고 했을 때 이때 하나의 관측값은 하나의 객체 이미지, 즉 픽셀 값으로 구성된 벡터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객체의 위치나 방향 같은 잠재 변수들인데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생성 방향의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관측을 했다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만든 객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백월드로 추론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 모든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사후 분포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즉 관측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 이미지가 어떤 잠재 변수 조합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추론을 하는 건데 즉 베이지안 추론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인과적 과정을 포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반면에 앞선 예제에서 나온 다항회귀 모델은 생성 모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입력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요 다항회귀 모델을 생성 모델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생성 모델로 말씀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고 하면 요 x에 대해서 당연히 적절한 사전 분포를 도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생성 모델로는 바꿀 수가 있지만 대신 모델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확률 모델의 잠재의 변수들이 반드시 현실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렸던 위치나 방향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복잡한 결합 분포를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기 위해서 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생설 모델에서 앤세스트럴 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제 모방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모델을 저희가 잘 만들었다면 이 모델은 실제 데이터와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이전 네트워크의 다양한 특성을 잘 알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부 독립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조건부 독립성은 베이전 네트워크의 핵심 개념입니다. 두 변수가 어떤 제3의 변수를 알았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하게 되는데, 우선 세 개의 변수 A, B, C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A의 조건부 분포가 B와 C를 알고 있을 때 B의 값에는 더 이상 이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다섯 번째 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B는 A를 예측하는데 더 이상 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 상황을 A는 C가 주어졌을 때 B로부터 조건부 독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은 이제 C가 주어졌을 때 A와 B의 결합 확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첫 번째 등호는 곱셈 규칙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두 번째 등호는 저희가 앞서 요 다섯 번째 식에서 본 요 식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C를 알고 있을 때 A와 B의 결합 분포는 C에 조건화된 A랑 그리고 C에 조건화된 B의 곱으로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A와 B가 C가 주어졌을 때 통계적으로 독립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우리가 조건부 독립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약식 표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표기는 A가 C가 주어졌을 때 B로부터 조건부 독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다섯 번째 식과 동치이고요. 이 조건부 독립성은 확률 모델을 사용한 패턴 인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건 이제 모델의 구조화를 단순화를 하고 또 그 모델 하에서 추론과 또 학습에 필요한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원래 변수들의 결합 분포를 조건부 분포들의 곱으로 표현한 수식으로 이제 나타내려면 하백 법칙이랑 또 고배 법칙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면서 조건부 독립이 성립을 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배웠던 그래픽 모델을 사용해서 수학적인 계산 없이도 이 그래프만 보고 조건부 독립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독립성을 그래프에서 판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디세퍼레이션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D는 다이렉트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방향 그래프에서 조건부 독립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세 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간단한 세 가지 그래프 예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요. 첫 예제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모델과 같고, 이 모델은 결합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링크로 연결된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렇게 주어진 상태로 식이 써지게 되는데요. 이때 노드 C는 테일 투 테일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드 C는 양쪽에서 화살표의 꼬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일 투 테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변수도 관측되지 않았을 때 A와 B가 독립인지 알아보려면 요 일곱 번째 식을 C에 대해서 적분 또는 합을 해주면 되겠죠. 주변 분포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A, B가 PA 곱하기 PB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마지널라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면 여기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PA 곱하기 PB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A와 B는 아무것도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분포에 대해서는 조건부 확률값이 특별한 경우에는 독립성이 우연히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의 구조만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독립성이 성립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변수 C가 관측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 7번째 식에서 C가 주어졌을 때 A와 B의 조건부 결합 분포는 아래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분자에 7번째 식을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부 독립관계를 얻게 됩니다. 이 결과는 그래프 구조만으로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엣지에 화살표가 없고 연결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노드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 경로가 C를 거친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A와 B가 C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두 노드는 일반적으로 종속 관계가 되는데 C를 조건으로 주면 즉 C를 알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노드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차단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고 따라서 A와 B는 조건부 독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체인 또는 헤드 투 테일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아래와 같이 생겼고 결합 분포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마찬가지로 계속 동일하게 A와 B가 독립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C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종속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아도 경로가 A와 B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둘은 종속 관계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C가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A와 B의 결합 분포가 계산이 되는데 이때 마지막 요 등호는 베이즈 정리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A와 B는 C가 주어졌을 때 독립이 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C를 관측을 했기 때문에 A로부터 B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던 테일 투 테일의 구조와 동일하게 A와 B는 C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종속, 또 주어졌을 때는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V 스트럭처 혹은 헤드 투 헤드 스트럭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그래프는 앞에 두 그래프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결합 확률 분포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변수도 관측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양변을 C에 대해서 주변화를 해보면 A와 B가 이렇게 독립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변수도 관측하지 않았을 때는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는 앞에 두 예제와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이번엔 C를 조건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조건부 종속관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적으로 보면 C가 관측되지 않았을 때는 이번에는 이 노드는 경로를 차단을 하고 A와 B는 독립이 되지만 만약에 C를 조건으로 주면 통로가 열리게 되어서 즉 언블럭하게 되어서 A와 B는 종속관계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제, 이 V 스트럭처는 좀 더 미묘한 성질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어를 하나 더 정의를 해보자면 저희가 노드 Y가 노드 X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려면 X에서 Y로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살펴보았던 걸로 예시를 한번 봐보면 이 경우에는 지금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A에서 B로 갈 수 있기 때문에 B는 A의 자손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C도 지금 차일드 노드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손 노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헤드 투 헤드 구조는 그 노드 자신이 이렇게 관측이 되거나 아니면 이 C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아래에 있는 어떤 자식 노드 하나라도 이제 관측이 되면 그 경로가 열리게 되어서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 투 테일 또는 헤드 투 테일 구조는 관측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로를 열어두고 관측이 되면 경로를 막고 또 방금 살펴본 이 헤드 투 헤드 또는 V 스트럭처는 노드는 관측되지 않았을 때 경로를 막고
또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손이 관측이 되면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V 스트럭처의 성질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 하나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V 스트럭처 구조를 구체적인 사례로 자동차 연료 시스템과 관련된 세 개의 이진 확률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진 확률 변수가 있는데 우선 B는 배터리 상태를 의미를 하고 1은 충전된 상태, 0은 방전된 상태를 의미하고 F는 연료 탱크 상태로 1은 연료 가득, 0은 연료 없음을 나타내고 G는 연료 게이지로 게이지가 풀인 경우에는 1, 그리고 empty인 경우에는 0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게이지 노드는 배터리와 연료의 영향을 받는 자식 노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배터리와 연료 탱크는 서로 독립이고 또 배터리가 충전될 확률은 0.9, 또 연료 탱크가 가득 찰 확률도 0.9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하나가 더 주어져 있는데 게이지가 가득 찰 확률은 B와 F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한번 봐보면 첫 번째 경우는 배터리랑 그리고 연료가 둘 다 정상적이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경우고 이 나머지 세 경우는 모두 오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배터리만 있는데 오작동하고 두 번째 경우는 연료만 있는데 오작동하고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게이지 상태가 0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연료가 0일 확률이 궁금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우선 사전 확률은 F가 0일 확률은 앞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여기 주어져 있는 것처럼 0.1이 되고 관측한 것은 G가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즈 정리식에 나와 있는 텀을 구해봐야 되는데 간단히 봐보면 요 분모에 해당하는 식을 구하려면 지금 배터리와 연료에 대해서 각각이 이렇게 1과 0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구한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이 확률이 다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곱한 다음에 더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요. 요 분자 계산하는 경우에도 배터리 상태 0, 1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봐보면 0.257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게이지가 0인 거를 관측하기 전에 즉 사전 확률이 0.1인 거에 비해서 더 높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G가 0이라는 관측은 F는 0, 즉 연료가 없다는 쪽으로 확신을 더해준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증거를 보고 관측된 것을 보고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방식, 즉 베이지안 추론과 관련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게이지가 비었고 또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이번에는 연료도 진짜로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베이지 정리로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는 확률이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저희가 게이지가 0이라는 것만 알면 연료가 없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는 거를 안 상태에서는 이제 게이지가 0인 이유가 이 연료 때문이 아니라 배터리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률이 낮아진 건데 따라서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는 사실은 게이지가 비었다는 관측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연료가 없다고 믿을 만한 그런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쇄 효과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다 끝났는데 제가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그래프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C가 주어져 있을 때 과연 A와 B가 독립인가입니다. 학술부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독립이 아니게 되는데요. 혹시 왜일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A에서 B로 가는 경로상의 노드 한번 봐보면 지금 F가 있죠.
그러면 F를 봐봐야 됩니다. F 봐보면 지금 테일 투 테일 구조에 있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근데 테일 투 테일 구조이면서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로는 F에 의해서 차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관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아래 있는 E를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 지금 A에서 B로 가는 경로상에 E도 있죠. 그래서 E도 한번 봐보면 이 E는 헤드 투 헤드 노드인데 지금 봐보면 E는 조건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의 자식 노드인 C가 조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헤드 투 헤드 구조에서는 자기 자신 아니면 요 자식 노드 이 둘 중 하나라도 조건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경로가 열리게 된다. 독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A와 B의 조건부 독립성이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는 F가 주어져 있을 때 A와 B는 독립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윤주님. 오, 맞아요. 독립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여기 왼쪽에 있는 경우랑 완전 반대 경우죠. 우선 F 한번 살펴보면 헤드 투 헤드 구조인데 지금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가 차단되어서 독립성을 만족을 하고요. 또 이번에도 E를 한번 살펴보면 E와 그리고 그의 자식 노드인 자손 노드인 요 C 둘 다 주어져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 F가 주어져 있을 때 A와 B는 독립이 되고요. 이런 A와 B의 조건부 독립성은 이 그래프에 따라서 분해되는 어떤 분포에 대해서도 모두 다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다 끝났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지금 46분이어서 56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베이전 네트워크를 한번 얼로 직접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얼로 같이 실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얼을 켰는데 중간에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웃지 말아주시고요. 오류가 나면 마크다운 파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베이전 네트워크 저희 PPT 파일 한번 보시면 저희가 볼 거는 지금 저희의 관심사는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직업 형태, 그리고 거주지 규모 정보가 선호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변수들은 모두 다 범주형 변수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는 0 그리고 adult, ol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성별은 당연히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교육 수준은 하이스쿨과 대학 수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직업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주지 규모는 작고 크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선호 교통수단은 차, 기차,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변수간 관계가 다음과 같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에서 베이전 네트워크를 만들고 조작하기 위한 패키지 bn런을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노드만 있는 빈 그래프를 한번 생성하려면 이렇게 empty 그래프 한 다음에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여기 아래에 노드가 6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노드를 추가를 했으면 엣지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엣지 추가는 이렇게 setarc라는 함수를 통해서 from A to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래프를 모델 문자열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면 만약에 이 기분 ANS이면 지금 즉 교육 수준이 A랑 S 즉 나이와 그리고 성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저희 앞에서 가정을 했던 요 상황과 맞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엣지 목록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엣지 목록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는 이제 엣지를 하나씩 추가를 했는데 만약에 한 번에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 매트릭스 형태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tag2라는 요 변수에 이제 새로운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해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하나하나씩 노드 추가했던 거랑 방금 매트릭스 형태로 추가를 했던 거랑 동일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all equal 해보면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대그가 순환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비엘러는 자동으로 이를 방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T에서 E로 엣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순환이 생기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T에서 E로 엣지를 추가를 하면 에러가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빈 노드랑 그리고 이를 연결하고 있는 엣지를 만들었다면 이제 베이전 네트워크의 확률 표현 단계로 넘어와서 각 변수의 확률 분포 또는 조건부 분포를 입력을 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합숙을 시켜서 하나의 완성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확률을 넣어주려면 범주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범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부모가 없는 변수의 확률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가서는 그 설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확률을 지정을 할 텐데 우선은 저희가 임의로 변수의 확률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A와 S는 지금 부모 노드가 없기 때문에 단일 차원 배열로 확률 분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에이지가 0일 확률은 0.3 그리고 뭐 어덜트인 확률은 0.5 올드인 확률은 0.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없는 변수의 확률을 지정을 했다면 이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의 확률도 지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 한번 같이 봐보면 이 0.96이 뭘 의미를 하냐면 지금 직업이 교육 수준에만 영향을 받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0.96은 지금 교육 수준이 하이인 사람이, 즉 고등학교인 사람이 엠프일 확률, 즉 직장인일 확률이 96% 그리고 자영업자일 확률은 4%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대학인 사람이 직장인일 확률은 92%, 자영업자인 확률은 8%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노드로부터 링크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3차원 배열이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선 2차원 배열 먼저 실행한 다음에 3차원 배열을 한번 봐보면 3차원 배열은 지금 요 0.75가 뭘 의미하냐면 에이지가 0이고 그리고 성별이 메일인 사람이 교육 수준이 하인 확률, 즉 고등학교 수준인 확률은 75%이다. 이렇게 그 범주의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확률을 하나씩 다 지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앞서 대그 구조도 만들었고 이제 확률도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모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custom f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지게 되면 아래에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 쭈루룩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든 모델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모델 파라미터 개수 한번 같이 봐보면 지금 21개 이렇게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파라미터 개수는 총 143개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각 범주 한번 생각해 보면 A의 범주가 3개, 또 S의 범주가 2개, 요 E의 범주가 2개 이걸 다 곱해준 다음에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빼주면 143이 되는데 이렇게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면 조건부 확률표로 이거를 쪼개가지고 전체 분포를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변수의 개수가 21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거주지에 특정한 변수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달러 표시 이용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음,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확률표를 저희가 직접 지정을 했는데 이제 현실에서는 대부분 실제 설문 데이터로부터 확률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설문 데이터를 불러오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열은 각 변수 A, S, E, or T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행은 한 명의 응답자가 됩니다.
한 명의 응답자가 되고요. 이제 조건부 확률을 추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건부 확률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선 가장 먼저 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에메리 방식일 것 같은데 이 에메리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식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직관과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에메리 기반으로 추정을 하려고 하면 요 bn.ml을 사용하셔서 메소드에 ml을 넣으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고 특정한 변수의 조건부 확률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수준이 하이일 때 직장인의 확률은 98%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똑같은 거를 이렇게 수작업으로 예를 들어 이 값별로 5의 비율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똑같이 값이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메리 방식으로 처음에 추정을 해봤다면 이제 베이지안 방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ISS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ISS는 Imaginary Sample Size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사전 정보가 마치 몇 개의 가상 데이터로부터 온 것처럼 간주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제가 베이지안 방식을 사용을 할 때는 사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사용이 되는 건데 이때 가상 샘플은 균일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이 되고요.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저희가 앞서 에미리 방식으로 추정을 했던 것보다 요 각각의 확률이 0이나 1에 덜 가까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베이지안 방식이 설문 데이터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균일 분포를 따르는 사전 정보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탄하고 보수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S 값을 더 키우면 키울수록 이 확률들이 더 균일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사전 정보가 데이터를 많이 눌러버린다는 뜻이고요. 이제 앞에서는 변수들 간의 화살표를 저희가 미리 이렇게 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교육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걸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이런 정보를 모르고 이제 데이터를 보고 대그 구조를 자동으로 찾아야 될 때가 많은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건부 독립성 검정이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 스코어 테스트입니다. 우선 조건부 독립성 검정은 어떤 변수들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하나씩 이렇게 데이터로 검사를 해서 구조를 찾는 방법이고 네트워크 스코어 테스트는 다양한 그래프를 생성을 한 다음에 각 구조에 점수를 매기고 가장 좋은 점수를 가지는 그러한 구조를 채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조건부 독립성 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그 구조의 화살표는 이 변수는 이 변수에 직접 영향을 준다라는 직접적인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변수가 조건부로 독립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화살표가 사라질 수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트래블이 이에 영향을 받는지를 궁금하면 2에서 t로 가는 화살표를 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물가설과 대립가설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이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쓰이게 되고요. 저희가 앞서 구조 한번 다시 살펴보면 지금 E와 T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occupation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체인 구조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에서 T로 이렇게 화살표가 새로 생겨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를 지금 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검정을 해보면 저희가 검정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랑 또 피어슨 카이제거 검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한번 출력을 해보면 지금 둘 다 p-value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물가설을 기각을 하지 못해서 두 개가 독립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에서 t로의 화살표를 삭제를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어, 이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체인 구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있는 변수들을 조건으로 주면 독립이 된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다 검정을 해볼 수가 있지만 자동으로 다 검사를 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고 지금 5에서 t로의 엣지는 지금 p-value가 굉장히 커서
요 엣지는 이제 삭제를 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0.05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연그림으로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는 각 화살표를 하나씩 검사를 해서 대구 구조를 수정을 했는데 이제 전체 대구 구조가 데이터에 잘 맞는지 통째로 점수를 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BRC랑 BD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BRC 방법은 베이지악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언의 약자로 모델의 적합도랑 복잡도를 같이 동시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여기 아래와 같이 생겼고요. 아마 회귀 분석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구조가 조금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DE는 베이지안 사정 확률을 반영한 점수이고요. 이 두 방법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그 구조가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해보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어, 또 BD의 ISS 점수가 더 낮을수록 요거는 데이터에 민감하고 또 클수록 프라이어의 영향이 증가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수를 출력을 해보면 사실상 이 점수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제 다른 대그들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대그의 점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번 저희가 앞서서 고려를 해보았던 이 2에서 T로의 엣지를 추가했을 때를 한번 대그 4로 둔 다음에 봐보면 우선 파라미터 개수 한번 계산해보면 파라미터 개수가 29개로 아까보다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코어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스코어가 더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에서 T로에 링크를 추가를 하니까 모델이 더 복잡해졌고 그만큼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도 못해서 점수가 낮아진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완전히 랜덤한 대그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 랜덤 그래프 사용을 하셔서 랜덤한 구조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봐보면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구조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저희가 대그를 완전 랜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엉뚱한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맞지 않는 이렇게 점수가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대그를 찾아주는 함수가 있냐 하면 요 HC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시작점에서 조금씩 구조를 바꿔가면서 점수가 가장 높아지는 방향으로 최적의 대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요거로 한번 해보게 되면 점수가 저희가 만든 대그보다 더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살 중요도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계속 사용을 했던 요 대그 변수에 한번 화살 중요도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OS T로의 요 화살표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화살표를 제거를 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대그를 구성을 해보았는데 이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질의하는 곳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질의 과정이란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형식인데 예를 들어서 조건부 확률이 궁금하다면 여성이면서 나이가 어릴 때 기차가 탈 확률이 얼마인가가 궁금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변수들이 서로 독립인지 궁금하다면 직업과 교통수단은 교육 수준을 알고 나면 서로 독립일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을 찾는 질문으로 저희가 사람이 기차를 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조건부 독립성 질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서 디세퍼레이션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랑 관련된 이 디셉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요 S와 얼의 즉 성별과 거주지의 독립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false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구조를 봐보면 이렇게 SSR로 갈고 있는 지금 경로가 있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경우에서 저희가 앞서 체인 구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2를 조건으로 한번 주게 되면 이번에는 독립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도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패스 이그지스트를 사용을 해서 경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V 스트럭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V 스트럭처는 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동 A와 S가 원래 여기 구조 한번 다시 봐보면 이렇게 V 스트럭처가 있을 때 만약에 E가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독립, 조건으로 주어지면 독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면 서로 이렇게 나왔다가 서로 독립이었다가 E를 조건으로 주고 난 다음에는 독립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부 확률 질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여자가 자동차를 이용할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면 정확하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근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정확하게 추론하는 방법 한번 간단히 봐보면 우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조금 다른 형태인 트리 구조인 정션 트리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는 원래 대그의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좀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변형한 그래프 구조이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 베이전 네트워크를 정션 트리 구조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조건을 입력하게 되는데 즉 증거 변수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S는 F 즉 성별이 female이라는 조건을 주고 나면 저희가 이 조건을 주기 전에 이 정션 변수로 일반적인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각각 차, 그리고 기차,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탈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만을 조건으로 좀 본 분포는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주고 난 다음에는 한번 출력을 해보면 좀 값들이 유의미하게 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입력을 해주면 기존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자동차 이용 확률이 조금 감소를 하고 기차 확률이 좀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를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결합 확률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널 분포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건부 분포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조건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education이 high, 즉 교육 수준이 고등 수준이라는 걸 조건으로 두면 지금 S와 T는 독립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T가 뭐든 S의 분포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저희 방금 봤던 요 방법을 근사 추론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앞에서 봤던 요 정확한 추론 방법은 물론 정확하지만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계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확률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거절 샘플링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BN에서 무작위로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와 일치하는 샘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pquer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에는 이벤트에는 알고 싶은 사건을 입력을 하고 에비넌스에는 알고 있는 증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고등 수준인 걸 알 때 성별이 메일이고 또 차를 가장 선호할 확률 요거를 한번 구해보면 확률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냥 n값을 높여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거절 샘플링 방법은 증거에 맞지 않으면 샘플을 버리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서 likelihood weighting이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방법은 모든 샘플은 유지를 하면서 증거에 맞는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거의 정확한 추론 결과와 유사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 거의.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기 복합 조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0이고 교육 수준이 대학이고 대학이거나 나이가 어덜트일 때 이렇게 복합 조건도 가능하고요. 이거를 테이블로 만든 다음에 함수 확률로 바꾸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출력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한번 봐보면 예를 들어서 고학력자 중에서 가장 흔한 성별과 교통수단 조합은 남성과 그리고 자동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다 끝났는데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한번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
함수를 사용해주면 이렇게 시각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특정 노드나 간선을 강조하려면 전체를 회색으로 만든 다음에 특정 간선이나 노드의 색을 또 진하게 칠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면 이거 패키지를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출력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모든 노드와 간선을 다 회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노드랑 간선을 강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부 확률 분포를 시각화할 수가 있는데 바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렉티스 패키지 이용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보면 지금 4개의 패널이 있고 각각은 거주지와 직업의 조합이 됩니다. 각 패널 안에는 이제 차, 기차,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 이렇게 3가지 교통수단의 조건부 확률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이고 그리고 사는 살고 있는 도시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차를 이용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다 끝났고요. 아마 베이전 네트워크를 저는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베이전 추론에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정규 세션 발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컨셉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